결혼식은 그들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축하, 수백 명의 손님, 사랑의 서약.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아버지가 준 선물로 인해 그날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독하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수와 원빈은 몇 달 차이로 한국 부산의 같은 부유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은 수년간 서로를 알고 지냈으며 사업적 관계와 깊은 문화적 유산에 대한 감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여러 세대에 걸친 성공이 부와 안정의 토대를 쌓은 특권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원빈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함께 자라는 단순한 기쁨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는 모두 성공적인 기업가였으며 자녀들이 서로의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종종 놀이 데이트를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모두 전통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진 품이 있는 남자였으며 두 사람이 함께할 운명이라고 종종 농담을 하곤 했는데 그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을 때조차도 말이다. 어린 시절에 그들은 오후 내내 가족의 넓은 정원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며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 달리지 않을 때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환상적인 세계를 상상하거나 원빈이 거의 항상 이기는 비디오 게임에서 경쟁했다. 그때도 지수의 경쟁심이 드러났고 그녀는 질 때마다 재경기를 요구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관계는 두 사람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이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항상 서로에게 끌렸다. 그들의 유대감은 힘들이지 않았다. 끊임없이 재확인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이해였다. 그들은 서로를 암묵적으로 신뢰했고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고 깨질 수 없는 방식으로 얽혀 있었다. 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들의 친밀함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선생님들은 그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얼마나 매끄럽게 보완하는지에 대해 종종 언급했습니다. 원빈은 논리적이고 꾸준하고 체계적이었고 지수는 창의적이고 대담했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빈이 수업 시간에 불안해져서 공책 여백에 낙서를 하며 듣는 대신 원빈은 그녀를 툭 건드리고 수업에 대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빈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어 말을 하기 전에 주저할 때 지수는 격려하며 그에게 더 자신감을 갖도록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우정은 그들의 삶에서 영구적인 고정물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원빈의 실용주의는 때때로 지수의 충동성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쟁조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너무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사소한 싸움으로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왔고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였고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빈은 지수의 웃음소리가 방을 밝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가 짜증이 날 때 코를 찡그리는 방식이 이상하게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수는 원빈이 키가 커졌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한때 소년이었던 그의 얼굴이 이제 더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조용한 자신감이 그를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반 친구들이 그들을 놀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귀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생각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질문은 예전처럼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자 그들의 관계는 예전에는 쉬운 우정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로 물들었습니다.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둘 다 깊이 느낀 무언가였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너무 가까이 기대면 원빈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방식, 서연이 그가 보지 않을 때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험 공부로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들은 서연의 지복상에 앉아 지평선 아래로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따뜻한 바람에는 피어난 제스민 향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침내 몇 달 동안 그들 사이에 머물렀던 생각을 말한 것은 그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적이 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무엇을 궁금해? 원빈이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이상이라면 그녀가 그들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빈은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그는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요. 그는 긴 침묵 후 인정했다. 그렇죠. 서연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찾으며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 그녀에게 필요한 답을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주저했지만 말하지 않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에 가볍고 덧없는 키스를 했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고 두 사람 모두 계획하지 않았지만 둘 다 열린 마음으로 환영했다. 10대 시절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고 여전히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였지만 이제 그들의 유대감에는 새로운 깊이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젊은 사랑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친구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젊은 사랑이 오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결국 멀어질 것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서연과 원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들은 이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고 싶은 삶도 말입니다. 그들은 역경을 이겨내며 어린 시절 우정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꽃을 피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같은 도시의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나란히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인이 될 준비를 하면서 그들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함께 맞설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청춘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었고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의 유대감이 얼마나 큰 시험을 받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연과 원빈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수년 동안 정해졌고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야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떼어놓을 수 없는 절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로 결심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옮겨가면서도 강인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새로운 독립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젊은 커플과 달리 서영과 원빈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부산에 있는 다른 대학에 다녔지만 깊은 인연을 유지했습니다. 원빈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하여 디자인에 몰두했고, 서연은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은 오트쿠티르에 집중하여 전통적 패턴과 현대적 미학을 융합한 패션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주말은 신성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을 시도하거나 그저 함께 앉아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팀으로서 도전을 헤쳐나가며 잠 못 이루는 밤, 학업적 스트레스, 경쟁적인 산업에서 탁월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공부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명성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빈의 교수들은 그에게서 혁신과 역사적 구조물에 대한 존중의 희귀한 혼합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를 동료들과 차별화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련 중인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전가였으며 건물을 구조물이 아니라 유산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국내 최고의 건축회사 중 하나에서 인턴십을 확보했습니다. 지수의 여정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학년 때 맞춤형 작품을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대담하고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이 인플루언서와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 그녀는 유명 패션 하우스에서 인턴을 했고 그녀의 작품은 신진 디자이너 쇼케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야심차고 단호했으며 업계 규범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수와 원빈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서로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했고 변화에 적응했으며 관계에 진화하는 본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까요? 지수는 원빈을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은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규범의 기대에 갇힌 채 너무 일찍 야망을 포기한 유망한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확립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에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원빈은 이해했습니다. 비록 그의 일부가 영혼의 확실성을 갈망했지만요. 그래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케냐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의 풍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여행을 제안했을 때 원빈은 그것이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약혼 반지를 끼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는 그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행의 처음 며칠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들은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광활한 사바나의 가장자리에 있는 호화로운 생태로지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은 사파리 드라이브에 보냈고, 오후는 평야를 내려다보는 인피니트 풀에서 보냈고,
저녁은 별이 너무 많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하늘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지수는 카메라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주변의 풍경과 색상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스케치하며 자신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원빈은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 자신과 삶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머물렀던 네 번째 밤, 그는 움직였다. 그는 광활한 자연을 숨막히게 볼 수 있는 한적한 테라스에서 프라이빗 디너를 준비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사바나의 먼 소리가 공기에 가득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지수는 자신의 미래 컬렉션, 브랜드 확장 가능성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했다. 원빈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수없이 말을 연습했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마지막 햇살이 황혼으로 사라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그는 감정이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도 목소리를 흔들지 않고 말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고, 나란히 꿈을 이루었고, 당신이 없이는 내 삶이 없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합니다. 그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 그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녀의 눈에 깨달음이 떠올랐다. 반지는 눈부셨다. 맞춤 제작으로 현대적인 우아함과 문화적 중요성이 섬세하게 융합된 것이었다. 중앙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놓여 있었고 통일과 영원을 상징하는 복잡한 패턴 조각이 양쪽에 있었다. 서연의 숨이 목에서 멎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아 원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나는 영원 깊은 곳에서 당신이 내가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이든 1년 후든 10년 후든 나는 당신을 기다릴 거야. 하지만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서연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전에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았지만 지금 그녀를 덮치는 압도적인 감정의 물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그가 그녀의 손을 잡는 방식에서 그 확실성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숨막히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그녀가 속삭였다. 1000번이나. 그래,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녀가 그의 팔에 떨어지고 별이 흩뿌려진 광활한 하늘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자 세상이 흐릿해지는 듯했다. 사바나의 소리가 그들을 에워쌌다.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야행성 동물들이 멀리서 부르는 소리. 마치 우주 자체가 이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공모한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들은 빌라에서 깨어 있었고 손가락을 꼬고 미래에 대해 속삭였다. 그들은 결혼 계획, 여행하고 싶은 장소, 언젠가 만들고 싶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현재를 넘어 사랑, 모험, 변함없는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을 꿈꿨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이것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평생 지키기로 한 약속을 했다. 원빈의 청혼 다음 날, 서연은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으로 깨어났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가 아프리카 태양의 첫 황금빛 광선을 받아 그녀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기쁨을 반영하는 광채로 반짝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돌아섰고 원빈은 여전히 그녀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의 호흡은 느리고 고르게 들렸다. 잠시 동안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에 압도되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들은 약혼했다.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연인만이 아니다. 사랑에 빠진 야심찬 두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영원을 약속한 커플이었다. 마침내 원빈이 깨어났을 때 그가 본 첫 번째 것은 그녀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눈은 여전히 어젯밤의 행복의 잔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아침을 조용히 행복하게 보냈고 결혼 준비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시작되기 전의 순간을 음미했다. 부산으로 돌아온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흥분의 폭발을 맞이했다. 그들의 약혼은 두 사람만의 축하가 되었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바랐던 그들의 부모님은 즉시 그들을 기리기 위해 친밀한 모임을 열었다. 집안은 웃음과 샴페인잔의 부딪힘, 그리고 함께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원빈의 어머니는 서연을 옆으로 데려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끼고 이 날이 올 줄은 항상 알고 있었다고 속삭이면서 자랑스러움에 눈이 반짝였다. 약혼의 흥분은 곧 결혼 계획의 현실로 바뀌었다. 서연과 원빈은 둘 다 매우 야심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커리어에 쏟는 것과 같은 수준의 결의로 그 과정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이 그저 화려한 행사 이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문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걸어온 여정이었습니다.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식이 독특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찾아다닌 끝에 그들은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대장금 공원의 독점적인 산 정상 부지로 대서양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부지는 역사적이고 위엄이 넘쳤으며 우뚝 솟은 절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무성한 녹지와 끝없는 푸른 바다의 탁 트인 전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시간을 초월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지에 발을 디딘 순간 서연은 이미 결혼식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야외 안뜰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손님들은 캐노피 아래에 앉을 예정입니다. 리셉션 홀은 일몰의 바다의 색조를 반사하는 웅장한 유리 파빌리온으로 우아하면서도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테라스에 함께 서 있었고 바닷바람이 그들을 휩쓸고 지나갔고 원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며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이곳이 그들이 영원히 시작할 장소였습니다. 장소가 확보되자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이벤트가 될 것이며 그들의 문화유산의 요소와 현대적 우아함의 세련미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인 지수는 모든 디테일이 세심하게 큐레이션되도록 기획자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디자인한 그녀의 드레스는 조상에서 영감을 받은 복잡한 구슬 장식과 패턴을 통합하여 전통과 오트쿠티르를 융합할 것입니다. 원빈은 구체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결혼식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뜻함, 기쁨, 축하의 분위기, 그들의 삶을 형성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분위기 말입니다. 초대 손님은 금세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친구, 가족, 패션과 건축계의 업계 인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올해의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인터뷰, 잡지 기사,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이 사랑과 유산의 완벽한 조화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때때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수는 꽃꽂이, 메뉴 시식, 좌석 차트 등 끝없는 결정에 묻혀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원빈은 그녀의 스트레스를 보고 종종 그녀에게 숨을 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작은 순간에 위안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한 늦은 밤, 그들은 발코니에 함께 앉아 결혼식 이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축하 행사 이후의 삶, 짓게 될 집, 떠날 모험을 꿈꿨다. 원빈은 종종 그녀가 모든 결혼식 계획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결국 그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그날이 왔을 때 그녀가 자기 옆에 서게 되는 것뿐이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결혼식장은 꿈에서 나온 것처럼 변모했다.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숨막힐 듯 아름답게 펼쳐졌다. 우뚝 솟은 꽃 장식부터 각 손님에게 보낸 수공의 초대장까지 모든 디테일이 신중하게 실행되었다. 리허설, 최종 피팅, 마지막 순간 조정이 있었다. 그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설렘이 느껴졌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이 왔다. 두 사람은 따로 지내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둘 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들은 자정에 전화 통화를 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웃었다. 지수는 그 모든 장엄함과 세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대하는 것은 그에게 걸어가는 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빈은 그녀에게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아침이 산 너머로 첫 황금빛이 비치면서 왔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바다의 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웃음과 수다가 안뜰을 채웠습니다. 지수와 원빈은 별도의 방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준비했습니다. 지수의 드레스는 걸작이었고 빛 아래서 반짝였고 그들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섬세한 자수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베일을 고치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걸어온 여정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맞춤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은 원빈은 거울 앞에 서서 몸을 가누고 그의 베스트맨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준비됐어. 원빈은 반사된 자신의 시선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식이 시작되려고 할 때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고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문이 열렸다. 서연이 앞으로 나서서 통로 끝에서 원빈과 눈을 마주치자 숨이 가빠왔다. 그들 주변의 세상은 흐릿해졌다. 웅장한 배경, 수백 명의 손님, 행사의 무게, 그 모든 것이 배경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 완벽한 날이 곧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 서연이 예식장의 웅장한 입구 바로 너머에 서서 흰난초 꽃다발을 움켜쥐자 산 정상의 부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꽃은 통로를 따라 늘어선 폭포처럼 쏟아지는 꽃꽂이와 어울리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그녀는 손님들이 자리를 잡는 희미한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웃음소리가 들리고 배경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 너머에서 원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떨게 했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삶으로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그녀의 세계의 일부였던 남자와 함께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는 지식이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은 마지막 준비로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드레스의 자수를 조정하고 들러리들이 그녀 주위를 날아다니며 마지막 순간에 조정하고 웃음과 흥분이 이제야 더 깊은 무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의 중요성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영지 건너편에서 원빈은 신랑 들러리들에게 둘러싸인 열린 안뜰에 서 있었다. 그는 압박감, 청중 앞에 서는 것, 웅장한 건축 디자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했지만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었다. 그는 조용한 성찰 속에 아침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지혜의 몇 마디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 그의 베스트. 내는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편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도 깨어난 순간부터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 대한 사랑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의 무게는 진짜였다. 그것은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이었다. 그들이 상상했던 모든 것이었다. 손님들은 하얀 장미로 덮인 열린 캐노피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의자는 아래의 끝없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재단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 장면은 꿈에서 나온 것 같았다. 지는 해의 부드러운 황금비대, 잠긴 영지의 안뜰은 그들을 영원히 하나로 묶을 의식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었다. 바닷바람이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실어 날랐다. 원빈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리듬감 있는 맥박이었다. 그 순간이 왔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문이 열렸다. 서연이 눈에 들어오자 군중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실루엣은 입구로 쏟아지는 황금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그녀의 베일은 마치 영적인 무언가의 속삭임처럼 그녀 뒤로 흘러내렸다. 원빈의 숨이 목구멍에서 멎었다. 그녀는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다. 그 이상으로 그녀는 그의 것이었다. 서연은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의 감탄 어린 속삭임과 부드러운 헐떡거림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원빈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이자 가장 큰 사랑이었던 남자.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이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면서 사라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팔을 잡고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의 소나기는 강하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그날 아침 조용했다. 그는 그녀가 정확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것이 그의 어린 딸이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접어든다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재단에 도착했을 때 그는 원빈을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잠시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여 승인했다. 의식이 시작되었고 주례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모임을 가득 채웠다. 원빈과 지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의 듣지 못했다. 그들의 세상은 그들 사이의 공간으로 서로를 잡을 때의 손의 느낌으로 눈빛으로 주고받는 말하지 않은 말로 줄어들었다.
서약할 시간이 되자 지수는 숨을 고르며 원빈의 손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은 약간만 떨렸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고 감정이 넘쳐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그녀의 삶의 기초였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모든 승리와 실패에서 그녀 옆에 서 있었다고. 그는 주저없이, 조건 없이 그녀를 사랑했다고. 그녀는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항상 그를 선택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원빈의 서약도 마찬가지로 날카로웠고, 마찬가지로 방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자신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했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항상 그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던 사람으로서.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의 집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짓든. 주례자는 반지를 달라고 했고, 그들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단순하고 완벽한 밴드가 희미해지는 햇빛에 반짝였다.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피할 수 없는 결론전, 영원히 그들을 묶을 말 전에 멈춤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합니다. 그 말이 공중에 울려 퍼졌고, 손님들의 엄청난 박수가 이어졌다. 원빈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를 끌어안고 군중이 환호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세상은 잠시 흐릿해졌고 그들을 붙잡아두는 유일한 것은 서로의 느낌, 움켜쥐는 손, 두근거리는 심장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헤어졌을 때 지수는 숨가쁘게 웃었다. 원빈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컬을 빗어냈다. 그 뒤를 이은 리셉션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유리 파빌리온은 황금빛 촛불의 원더랜드로 바뀌었고 거대한 꽃꽂이가 테이블을 장식했고 손님들은 꼼꼼하게 큐레이팅된 요리를 먹었다. 음악은 활기차고 댄스 플로어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저녁을 보냈다. 춤추고, 웃고, 축하 행사 사이에 조용한 시간을 훔쳤다. 원빈은 샹들리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지수를 돌리며 그녀의 귀에 그녀가 얼마나 완벽해 보이는지, 그녀가 여전히 그의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손가락으로 그의 턱의 윤곽을 따라가며 모든 순간을 기억했다. 밤이 길어지면서 연설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명예를 위해 잔이 들어 올려졌다. 부모님은 운명에 대해 이 사랑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린 시절의 모험과 그들이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깨달은 불가피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방 중앙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가 열린 테라스를 가리키자 손님들이 돌아섰고 군중 속에서 흥분의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매끈하고 고급 헬리콥터가 부지의 개인 헬리패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경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두 사람만에 숨막힐 듯한 공중 투어였습니다. 세상이 다시 밀려오기 전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크게 뜨고 서준을 돌아보았고 그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사치스럽고 예상치 못했지만 부인할 수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모든 면에서 모험을 추구하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항공기로 향하자 들뜬 박수가 이어졌고 리셉션 조명의 빛 속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다. 헬리콥터에 오르자 지수는 너무나 큰 사랑에 압도당할 듯이 흥분이 밀려왔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었다. 두 사람 모두 몇 분 만에 그들의 완벽한 밤이 상상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아래 바다의 소금 냄새가 실려 있었다. 안에서는 축하 행사가 한창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창이 있는 웅장한 리셉션 홀은 어두워진 하늘을 배경으로 빛났고 우아하게 장식된 테이블 위로 깜빡이는 부드러운 황금빛 촛불로 비춰졌다. 댄서들이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음악의 리듬에 섞였고 그들의 기쁨은 밤을 가득 채운 사랑을 반영했다. 지수와 서준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고 군중 속을 헤치며 손을 얽어쥐고 있었다.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또 다른 축하하는 사람이 그들을 막았다. 가족, 어린 시절 친구, 업계 리더, 그들의 여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따뜻한 포옹, 진심 어린 축하,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끝없는 건배가 있었다. 샴페인이 자유롭게 흘러나왔고 축하의 의미로 잔이 부딪혔다. 밝은 미래에 대한 축하와 약속의 멜로디였다. 지수는 몇 번이나 포옹을 당했는지, 서준이 얼마나 자주 그녀의 귀에 달콤한 안심의 말을 속삭였는지 거의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고, 행복이 내면에서 빛나고 있었고, 피로가 스며들려고 위협하더라도 그녀의 미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서준 역시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은 모든 순간을 껴안았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밴드는 연인들을 댄스 플로어로 끌어들이는 종류의 느린 곡으로 전환했다. 서준이 지수에게 돌아서서 손을 내밀자 손님들은 침묵에 잠겼다. 주저없이 그녀는 손을 잡았고 그가 그녀를 댄스 플로어의 부드러운 빛으로 인도하도록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중요한 두 사람뿐이었다. 그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자 세상은 사라졌고 그들의 이마가 서로 닿았고 몸은 완벽한 조화로 흔들렸다. 사랑에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피부에 따뜻했다.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알아. 그리고 평생 사랑할 거야. 그것은 약속이었다.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쳤을 것이다. 노래가 끝나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물러나기 전에 마이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지수의 아버지는 방 중앙에 서 있었고 침묵을 요청하는 손짓을 하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단어에서 딸이 새로운 삶으로 떠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무게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사랑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밤입니다. 그는 말을 시작하며 군중을 훑어본 후 지수와 서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런 사랑은 흔치 않습니다. 강력하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제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멈췄고 그의 입술 가장자리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서 저는 두 분에게 남편과 아내로서의 여정의 시작을 결코 잊지 못할 방식으로 기념할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테라스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손님들은 모두 한숨을 쉬었다.
밖에서는 부지 바로 너머의 개인 헬리패드에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헬리콥터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과 금색 외관이 리셉션 조명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반짝였고 로터 블레이드는 쉬고 있지만 준비된 상태였다. 지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뜬 채 서준에게 돌아섰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의 아버지는 빙긋 웃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요. 군중은 이것이 평범한 결혼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깨닫고 흥분했다. 이것은 해안선 위로 날아올라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정점에 도달한 바로 그 장소에 숨막힐 듯한 전망을 제공하는 잊을 수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조종사가 앞으로 나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될게요. DOC와 부인 원빈은 지수를 쳐다보며 조용히 그녀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회오리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은 흥분한 미소로 휘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헬리콥터로 안내되면서 속삭였습니다.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손님들은 테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자 지수의 아버지는 원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녀를 잘 돌봐주세요. 그는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무게는 딸을 주는 아버지의 평소 감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원빈은 그의 시선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마지막으로 손님들에게 손을 흔들고 그들은 헬리콥터 안으로 올라탔다. 내부는 호화로웠고 좌석은 푹신했고 객실은 편안함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지수는 조종사가 비행전 점검을 시작하자 원빈의 손을 잡았고 그는 안심시키듯 꽉 쥐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었고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돌풍이 일어나 지수의 베일이 펄럭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리셉션을 돌아보며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다. 그 순간은 초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들어올려져 밤하늘로 올라갔다. 그들 아래로는 영지가 작아졌고 해안선은 멀리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대관령 양목장에 불빛이 흩어진 별처럼 반짝였고 바다는 달의 은빛빛을 반사했다. 숨이 멎을 듯했다.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들 중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지수는 원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만족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이거 대단해.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너도 그렇구나. 그들은 잠시 동안 그저 풍경을 바라보았고 헬리콥터의 리드미컬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평화로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혔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갑자기 그렇지 않았다. 날카로운 돌풍이 헬리콥터를 흔들어 그들을 격렬하게 옆으로 흔들었다. 지수는 헐떡이며 원빈의 팔을 움켜쥐었고 항공기가 부자연스럽게 기울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딱딱하게 울려 퍼졌다. 긴장했지만 통제력이 있었다. 잠깐만. 예상치 못한 횡풍을 만났어. 원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괜찮아,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 또 다른 충격. 이번에는 더 강했다. 항공기가 흔들렸고 조종판의 계기판이 경고 신호를 깜빡였다.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뭔가 잘못되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 날카로웠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잠깐만, 그리고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헬리콥터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기울었다. 한때 아름다운 배경이었던 바다가 이제 역겹게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경보음이 기내를 가득 채웠다. 조종사는 조종장치를 필사적으로 정확하게 움켜쥐며 조종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싸웠다. 공포가 지수의 가슴을 핥히었다. 원빈이 그녀를 끌어당겨서 최대한 보호했고, 팔은 떨리는 그녀의 몸을 강철로 감싼 감옥이었다. 땅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비명을 지를 시간도 없었다. 바람의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 소리뿐이었다. 번쩍이는 붉은 불빛. 이게 밤이 끝나야 할 방식이 아니라는 무력감. 그리고 충격. 충격의 순간 세상은 불, 강철, 혼돈의 조각으로 산산이 조각났다. 바위 산비탈에 금속이 부딪히는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가 밤새도록 충격파를 보냈다. 끔찍하고 으르렁거리는 포효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 헬리콥터 날개에 윙윙거리는 소리. 저 멀리 바다의 웅얼거림. 심지어 결혼식장 위의 공중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한때 매끄럽고 통제되었던 비행은 끔찍한 나선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추락하기 직전 몇 초 동안 원빈은 지수를 감싸 안을 시간만 있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동안 자신의 몸으로 지수의 몸을 가렸다. 충돌의 힘으로 항공기가 산산이 조각났다. 아뷰리가 즉시 산산이 조각났다. 톱니 모양의 파편이 유리 파편이 기내를 가르며 날아갔다. 더 이상 제어된 정밀도로 회전하지 않는 로터 블레이드는 죽음의 칼날처럼 주변 풍경을 찢어발기고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러지기 전에 나무 꼭대기를 깎아냈습니다. 헬리콥터의 꼬리가 스스로 뒤틀리고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격렬한 하강으로 이미 손상되었던 연료 탱크가 불길 속에서 폭발하여 짙은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휘감겼습니다. 추락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으스스하고 질식할 듯한 소리에 부재가 있었고, 먼지와 파편이 잔해 주변에 쌓였습니다. 몇 초 후, 불꽃이 살아나 항공기에 잔해를 굶주린 듯이 핥으며 산바람에서 쏟아지는 산소를 먹었습니다. 열기가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며 격렬한 파도처럼 공기를 왜곡했습니다. 연기가 기내의 톱니 모양의 잔해를 휘감으며 어두운 징조처럼 기어들었습니다. 잔해는 가파른 경사면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는데, 반은 단단한 바위 위에, 반은 아래에 격동하는 바다로 곧장 이어지는 낭떠러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때 호화로웠던 헬리콥터의 잔해는 자체 무게로 삐걱거리며 언제든지 더 아래로 미끄러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에서, 잔해 속에서 서연이 먼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움직이려고 애쓰면서 낳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입술에서 흘렸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에 짙은 안개 속에서 헤엄쳤습니다. 그녀의 몸은 온통 아팠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쿵쾅거렸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뜻한 피가 그녀의 이마를 따라 흘러내려 눈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데 몇 초 동안 고통스러웠다. 추락하기 전에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는데도 현실이 다가오자 숨이 목구멍에서 콱콱 막혔다. 추락했다. 결혼식, 리셉션, 헬리콥터.
서준. 그녀가 머리를 돌리려고 하자 갑자기 공황 상태가 밀려와 고통을 가렸다. 사지가 느리게 움직이고 반응이 없었다. 맹목적으로 손을 뻗자 손가락이 떨렸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목소리가 약하고 쉰 듯했다.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진하고 매캐해서 기침을 하지 않고는 숨을 깊이 쉴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다. 익숙한 온기였다. 원빈. 그는 망가진 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얼굴은 피와 그을음으로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한때 깨끗하고 완벽하게 맞춤 제작되었던 그의 흰색 정장은 찢어지고 흙과 진홍색 줄무늬로 어두워졌다. 그의 가슴은 얕고 고르지 못한 호흡으로 들썩였다. 그는 살아 있었다.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상황은 초마다 악화되고 있었다. 뒤에서 불길이 타오르며 항공기의 뒷부분을 삼켰다. 노출된 전선에서 불꽃이 쏟아져 나와 축축한 땅에 부딪히자 지글지글 타올랐다. 움직이는. 잔해의 금속성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곧 움직이지 않으면 산채로 타거나 절벽 끝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순전히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었다. 그녀의 근육은 저항하듯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필사적으로 서준에게 기어갔다. 서준. 그녀는 약해진 몸이 허락하는 한 그의 어깨를 흔들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깨어나. 그의 눈꺼풀이 펄럭이며 약한 삐걱거림이 그의 입술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고 긴장되고 멀리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를 향해 손을 뻗는 듯 꿈틀거렸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해서 따라갈 수 없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더 세게 흔들었다. 서준아, 깨어나야 해.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 갑자기 그들의 아래에서 움직임이 일어나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잔해가 미끄러져 절벽 가장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 그녀는 몸에 남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그의 팔 아래로 걸고 그를 조종실의 산산이 조각난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충격으로 동체가 갈라진 곳이었다. 그 움직임은 그녀에게 새로운 고통의 파도를 보냈고 그녀의 갈비뼈는 그녀가 한 인치 더 나아갈 때마다 격렬하게 저항했다. 서준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그들 뒤의 불은 더 크게 울부짖었고 배고프고 만족할 줄 몰랐다. 열기가 그녀의 등을 핥으며 그녀를 앞으로 밀어냈다. 연기가 그녀의 목을 태웠고 그녀의 폐는 안도감을 위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며 그녀는 둘 다 잔해에서 끌어냈고 헬리콥터의 잔해에서 또 다른 폭발이 터지자 바위 투성이의 땅으로 떨어졌다. 그 힘으로 그녀는 경사로를 따라 굴러내렸고 중력에 의해 손가락이 서준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날카로운 바위에 갑자기 멈춰 섰을 때 고통이 그녀를 꿰뚫었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땅을 긁으며 몸을 세웠다. 서준. 그녀는 필사적으로 돌아섰고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숨이 막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지에 타는 듯한 고통을 무시하고 그에게 기어갔고 그녀의 손은 떨리며 그를 눌러붙였다. 그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임을 찾고 있었다.
그의 맥박은 약했지만 그대로였고 그의 호흡은 얕았지만 존재했다. 그녀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움켜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와 함께 있어줘. 원빈아, 그녀가 간청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발, 그냥 내 곁에 있어줘. 그 위에서 자네가 마지막으로 삐걱거리다 마침내 중력에 굴복했다. 구역질 나는 삐걱거림과 함께 헬리콥터의 자네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아래의 어두운 심연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폭발이 바다를 만나면서 하늘을 밝혔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다. 그 뒤를 이은 갑작스러운 침묵은 귀가 먹을 정도였다. 서연은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집중은 서준에게 있었다. 그가 숨을 쉬게 하고 자신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 멀리 어딘가에서 울부짖는 바람에 희미하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녀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사이렌 소리. 도움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서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피 묻은 셔츠천에 비해 창백했고 그녀는 그것이 충분히 빨리 올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 뒤에서 불길이 울부짖었고 서연이 등의 열기가 느껴졌고 그녀는 서준에게 매달려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피 묻은 셔츠에 엉켜 있었다. 자네가 그 아래에서 삐걱거렸고 헬리콥터의 자네가 절벽 가장자리로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이동하면서 금속이 돌에 긁혔다. 연기가 밤하늘로 휘감겼고 울퉁불퉁한 산비탈 위로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날의 마지막 잔해를 실어갔다. 서준은 거의 숨을 쉬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얕고 고르지 않은 헐떡임으로 오르락내리락했고 그의 입술은 마치 결코 나오지 않을 말을 하려고 애쓰는 듯 살짝 벌어졌다. 그의 관자놀이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한때 깨끗했던 그의 양복의 창백한 천을 얼룩지게 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꿈틀거렸고 약하고 불안정했다. 마치 그가 그녀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이 악몽에서 마지막으로 익숙한 것에 자신을 고정시키려고 애쓰는 듯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고 연약하고 희미해졌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곁에 있어줘. 그녀는 간청했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움켜쥐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제발, 그냥 내 곁에 있어줘.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그녀와 그들을 둘러싼 어둠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들 아래의 자네가 갑자기 흔들렸고 서연의 이미 망가진 몸에 새로운 공포의 물결을 보내는 역겨운 변화였다. 그들은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있었다. 헬리콥터는 충격으로 부서졌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구조물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그 무게는 매 초마다 절벽 위로 더 기울어졌다.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서준을 여기서 꺼내야 했다. 갈비뼈에 타는 듯한 통증의 이를 악물고 그녀는 그의 어깨 아래로 팔을 감싸 안고 그를 들어올리려고 했다. 그녀의 근육은 저항하듯 비명을 질렀고 온 몸이 피로와 부상으로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가려고 애썼다. 그녀가 그를 끌고 가는데 성공한 모든 인치는 중력, 시간, 바로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끌어당김에 맞선 싸움처럼 느껴졌다. 서준은 고통에 신음했고 그의 머리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몸이 그녀의 팔 속에서 무거워지고 의식을 붙잡고 있던 그의 소나기가 풀리고 있었다.
자네가 다시 신음했고 금속이 바위에 긁혔다. 마지막 경고였다. 서연아, 서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약해졌고 그들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거의 묻혔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의 숨이 멎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나가. 내 말 알아. 괜찮을 거야. 그는 약하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사랑해. 그 말은 그녀를 산산조각 냈다. 감히 그러지 마. 그녀가 목을 조르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자네가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뒤틀린 금속의 귀가 터질 듯한 신음소리. 그 아래에서 바위가 부서지는 역겨운 소리. 그들이 매달려 있던 항공기의 한 부분이 마침내 중력과의 싸움에서 졌다. 잠시 동안 무중력 상태만 남았다. 떨어지는 감각. 서연의 목에서 헐떡임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서준의 팔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들의 몸은 심연으로 떨어지면서 서로 얽혀 있었다. 밤하늘이 그들 위로 돌았고 불타는 잔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녀의 시야에서 줄어들었다. 충격은 잔혹했다. 차갑고 용서 없는 바위. 어둠이 그들을 온통 삼켰다. 바다가 아래에서 울부짖었고 파도가 험준한 절벽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마치 지구 자체가 애도하는 듯했다. 위에 잔해에서 나온 연기가 여전히 밤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이 산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한 조용한 증거였다. 먼 곳에서 들리는 사이렌의 메아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너무 늦었다. 운명에 의해 이미 봉인된 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멀었다. 서연의 몸은 흩어진 잔해 사이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찢어지고 피화제로 얼룩진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생명 없는 몸에 달라붙어 차가운 바위에 속삭였다. 한때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었던 그녀의 어두운 컬은 이제 그 흐름으로 엉켜 무자비한 땅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말려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했다. 그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준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그의 몸은 험준한 지형 위에 어색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팔은 마치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쭉 뻗어 있었다. 그의 웨딩 슈트는 찢어지고 흙과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천은 더 이상 예전의 우아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의 호흡은 응급대원들이 산 꼭대기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멈췄다. 이제 밤은 고요했다. 위에서 탐조등이 잔해 현장을 훑고 지나갔고 인공 조명이 파괴된 곳을 비추었다. 구조대는 재빨리 움직였지만 잔해가 아래의 심연으로 떨어진 절벽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걸음이 느려졌다. 바위에 맞닿은 망가진 시체를 보고 그들은 깨달았다. 생존자는 없을 것이다.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세상이 곧 듣게 될 말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떠났다. 훨씬 위쪽. 결혼식장에서 단 몇 시간 전만 해도 음악과 웃음소리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숨막히는 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상실에 생생하고 괴로운 고통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다. 친구들은 서로에게 매달려 손이 떨렸다. 축하 행사는 순식간에 밤샘 파티로 바뀌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딸의 죽음의 무게가 견딜 수 없는 힘처럼 그에게 쏟아졌다. 그의 아내의 절망에 찬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모든 손님을 평생 괴롭힐 것이다. 서준의 부모는 한때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가슴에서 찢어진 것처럼 서로를 꼭 껴안았다. 흩어진 꽃잎과 반쯤 비어있는 샴페인 잔 사이 어딘가에 꿈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할 사랑 이야기가 단 한 번의 잔혹한 밤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래, 비극의 조용한 여파 속에서 바람이 단 한 조각의 천을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가을의 머리에서 찢어진 서연의 베일이 산의 틈새에서 자라는 야생화 사이에 자리 잡기 전에 마지막으로 펄럭였습니다. 폐허 속의 섬세하고 비단 같은 유령.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밝게 타올랐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사랑에 대한 조용한 추모비입니다.